안녕하세요, 김지구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2분이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K카에서 위클리 특가가 새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어떤 중고차를 찾아볼 거냐면 저번 영상 댓글들 중에 800만원 미만 중고차를 찾아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800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K카 위클리 특가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 미만 차량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성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미만으로 사는 게 과연 가성비인가 싶은 생각이 있죠. 왜냐면 감가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위험도 있고, 대형차는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부품도 비싼 게 많아서 고장날 것도 많고,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도 꽤 크기 때문에 대형차는 빼고 보겠습니다. 스포츠카도 800만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올라와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RV는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리무진 이런 건데 패스를 하겠습니다. 화물차도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그리고 SUV 중에서 800만원 미만까지 선택을 해서 괜찮은 매물이 있나 살펴볼 거고요. 총 22대가 있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0만원 미만에 딱 한 대가 있는 게 쉐보레 크루즈 1.4 터보입니다. 사고 차량이죠. 바로 사고 부위를 보겠습니다. 교환된 부분은 없고 프레임에 판금된 거 3건 정도만 존재가 하네요. 이 사이드 실 패널과 리어 패널입니다. 이게 이제 사고차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등급의 사고차인 건 아니죠. 프레임 뼈대에서 주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인사이드 패널, 아니면 휠하우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쪽 사고차는 무조건 걸으면 되는데, 이런 사이드실 패널과 리어 패널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주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교환이 아니고 판금이기 때문에 사고차로 분류는 되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계통들이 앞쪽에 있잖아요. 리어 패널 정도는 교환이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차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싸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판매를 할 때는 이 차량이 쉐보레 차량이고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현기차 팔았을 때보다 딜러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해서,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되팔 때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식이 14년 1월식이고 10만 킬로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차량을 거의 폐차에 준하는 수준까지 오래 탈 거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차인 거 감안해서 싸게 구매를 하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리모컨 키 하나,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데 비순정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또 내비게이션 옵션이 기본으로 포함 안 되어 있고 비싼 돈을 주고 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순정으로 달려있는 차량이 많긴 해요. 그래도 이제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거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정속 주행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청 메리트가 있거나 용도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구간 단속 정도에서 쓸 법합니다. 없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게 타이어 트레드인데, 타이어 트레드 잔존량이 약 7mm, 6.8mm, 생산 주기도 23년 26주차, 25주차 거의 같은 시기에 4짝을 다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는 거의 새 거라서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비용이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저렴한 차량을 구매할 때는 타이어가 사실 가장 비싼 부품에 들어가요. 타이어 한쪽 교체하는데 10만원이라고 치면은 40만원이죠. 타이어가 얼마 안 남은 게 달아 있으면은 이게 490만원짜리 차를 사놓고 또 40만원을 추가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어만 잘 교체되어 있어도 한 4, 50만원은 아끼고 들어가는 셈인 거죠. 근데 이건 타이어가 거의 새 거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확하게 한국 타이어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타이어는 국산 타이어 중에선 가장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차량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차량에 돈을 썼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도 큰 문제 없이, 누유도 없이 다 없음이라고 찍혀져 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누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모두 양호, 적정으로 다 찍혀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전 소유자 정보가 70대 남성분이 소유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할배 운전이라고 많이 하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차량을 막 험하게 몰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5개월밖에 운행을 안 하셨어요. 소유자 변경 이력이 좀 있다는 뜻인데, 19년에 20대 남성분이 구매를 하셨다가 5년을 탈고 40대 남성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이제 70대 남성분이 구매를 하셨다가 이제 그 5개월 만에 다시 판매를 하셨어요. 사실상 거의 1인 신조인데 6개월밖에 안 타고 판매를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죠.
차량이 안 좋아서 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잠깐 차가 필요해서 저렴한 차를 그냥 구매를 해서 타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그냥 안 좋아지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대신 구매를 해줬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요. 그 사고 이력과 함께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차 보험 미가입 기간이 드문드문 있네요. 차를 판매하기 마지막 6개월 동안 자차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왠지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조만간 차를 바꿀 계획이었거나, 아니면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기 위해서 자차보험 미가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차주분이 구매를 하신 다음에 한 2개월 동안 자차보험을 미가입하시고 타셨는데 찝찝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명의 변경 부분, 그리고 보험 이력, 자차 빠진 부분들, 그리고 사이드실이랑 리어 패널 판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긴 한데, 그것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훌륭한 차량으로 보이고, 차량 자체에 문제만 없다면은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카 쪽이랑 가격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요. 홈서비스로 구매를 하면 3일간 무상 환불이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후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차다. 제가 구매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매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100점짜리 차량을 최대한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가격이 정확하게 시세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라면 가격 메리트를 보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의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반떼 MD 모델입니다. 이것도 사고 차량이고요. 색상 은색입니다. 사고 부위를 바로 보겠습니다. 후드랑 트렁크가 교환됐고요. 그 다음 사이드실 패널과 리어 패널까지 교환이 됐습니다. 게다가 색상 은색이고요. 이것도 뭐 가격만 맞으면 구매할 법한데 은색이기도 하고 사고 차량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관련해서는 이런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차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이것도 패스할게요. 해치백 차량 같으니까. 이런 차량을 요즘에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경차랑 생긴 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게다가 사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1.8인데 크루즈가 준중형 차량이잖아요. 1.8이면은 배기량이 1600cc를 넘어가면은 cc당 세금이 많이 오르거든요. 1600cc 준중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만원 이 정도 냅니다. 근데 이게 1800cc가 되면 이게 거의 10만원이 늘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1600cc 이하는 140원인데 cc당 1600cc를 초과하게 되면 cc당 2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중형 차를 구매를 하실 거면 웬만하면 1.6cc 미만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싸긴 하지만 자동차세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준중형 차를 1.8을 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한국 정서에 맞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 수리 매물이지만 저는 애초에 1.8 자체는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반떼 MD 1.6인데 16년형이죠. 이 정도면 AD 연식인데 MD 차량입니다. 장점으로는 MD인데도 연식이 최근 거라서 생긴 거에 비해 차가 꽤 깨끗해서 오래 탈 수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AD 연식이랑 비슷한데 MD 디자인이라서 좀 많이 구형이라는 거고. 근데 이것도 사고차죠. 어디가 사고 났는지 보자니까 앞핸더를 교환했고 인사이드 패널까지 먹었습니다. 판금이긴 하지만 인사이드 패널 먹은 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특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안 팔린 매물들을 떨이하려고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반떼 같은 인기 매물, 회전이 빠른 매물들이 올라온 경우는 진짜 색상이 이상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특이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케이스. 오히려 위클리 특가에서 구매할 때는 저가 420D 구매한 것처럼 비인기 매물들을 구매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인기 매물들은 상태가 좋아도 애초에 잘 안 팔려가지고 위클리 특가에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반떼는 웬만하면 상태 좋으면 그만 팔리겠죠. 가격만 맞는다면. SM3 17년 7월식, 와 이게 다른 건 봐봐요. 이런 거 13년식, 15년식, 14년식, 16년식, 15년식, 14년식 이러는데 16년식 얘는 프라이드고, 근데 17년 7월식이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르노차가 감가는 진짜 엄청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17년 7월식 같지가 않죠. 거의 한 2010년에 나왔다고 해도 무방한 디자인인데 실제로 2009년에 처음 출시된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를 2번 거쳐가지고 이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여전히 한 2010년대 틱하죠. 그래서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17년식 차량을 60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현기차로 아반떼로 2017년식을 구매한다고 치면 이거 600만원에 절대 못 사죠. 그래서 사고입니다. 또 어디 사고인지 보겠습니다. 문이 교환됐고요. 그 다음에 리어 패널이 판금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매물이라고 보고요. 일단 연식과 키로수에서 너무 엄청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60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메리트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흰색이고요. 타이어가 뭔지 잘 안 보이네. 솔루스 KH255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온 지 엄청 오래된 타이어라서 단종이 된 건데 아직 이거를 끼고 있다는 거는 2017년에 출고했을 때 출고 타이어를 그대로 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거리도 3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출고 타이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어가 17년이면 7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 정도면 트레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어 트레드 잔존량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키로수가 워낙 적으니까. 근데 이제 키로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 좀 많이 긁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약간 운전을 못 하시는 초보 운전자분이 마트용으로 쓰셨다던가 그렇게 좀 단거리로 쓰셨던 것 같아요. 타이어 확실히 출고 타이어죠. 차량 관리를 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가솔린 차량이고 3만 킬로도 채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 나쁠 수가 없는 키로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일부러 때려박고 이러지 않는 이상. 경북 거주하시는 50대 남성분께서 출퇴근용으로 운행하시다가 K카에 판매를 하셨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60대 남성이 소유했다고 나오네요. 안으로 5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구매할 때는 50대였는데 이제 지금은 60대가 되셨다거나 이런 거면 처음에 신차 출고를 이제 개인 70대 남성분이 하시다가 40대 남성분한테 넘겼어요. 또 경주에서 60대 남성이 넘어갔어요.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키로수가 워낙 적어서 SM3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SM3 자체가 대팔 때 감가가 좀 심하긴 하지만 난 연습용으로 차를 타는데 그 연습용도 좀 오래 탈 거야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연식과 키로수가 워낙 깡패입니다. 이건 확실히 가성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한 급의 다른 차량과 시세 비교를 해본 다음에 싼지를 봐야겠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600만 원에 17년식 3만 킬로 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엄청난 가성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할 거냐? 저라면 저는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차를 오래 타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 차량을 구매를 한다면 연습용으로 잠깐 타는 거를 고려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키로수 적은 매물 구매해서 초기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는 키로수가 많은 매물을 봐서 좀 더 확실하게 금액을 절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차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연습용으로 구매를 하지만 또 오랫동안 탈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티바 무사고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인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사고나 상태 좋은 매물들이 많을 수 있다고. 무사고에다가 색깔이 쥐색이래요. 근데 이게 쥐색이 그냥 쥐색이 맞는지 좀 색깔이 약간 이상하죠. 평범한 쥐색이 아니고 자줏빛깔이 나는 쥐색 같은데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거는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키로수도 8만 킬로대로 꽤 괜찮아 보입니다. 무사고에. 타이어 상태도 되게 좋고요. 넥센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같이 섞어서 껴져 있습니다. 타이어 잔존량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앞 타이어는 넥센이고 뒷 타이어는 금호예요. 신기합니다. 트렁크 쪽에 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까짐이 있네요. 가죽 까짐. 이게 지금 이래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타이어는 거의 새 거고 뒷 타이어와 앞 타이어를 따로 갈았는데 뒷 타이어를 더 먼저 갈았어요. 근데 웃긴 건 앞 타이어가 트레드가 더 적죠. 이 경우에는 타이어 자체가 트레드가 원래 더 적은 제품일 수도 있고 앞 타이어 자체가 트레드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 50대 남성이 타셨다가 여성분이 20대 여성이 구매를 하셨다가 22년에 판매를 하시고 23년에 50대 남성분이 구매를 하셨다가 24년 7월에 다시 K카로 판매를 하셨네요. 저라면은 이 매물을 구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구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품이고요. 썬루프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옵션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캐보레라는 점만 감당 가능하실 수 있다면 싼 값에 SUV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SUV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내장재 까짐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장재 까진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30인데요. i30도 역시 비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올라와 있죠. 근데 은색입니다. 비인기 차량의 은색이면 시세가 진짜 땅바닥으로 꽂아 내리거든요. 근데 타이어는 TA5하나를 꼈어요. 이게 TA5하나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가성비 타이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i30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세요. 그래서 차량 관리는 괜찮을 것 같다.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키가 한 개라는 점이 좀 아쉽죠. 무사고고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이때는 좀 비순정으로 카메라랑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 많이 단다고 말씀드렸고 성능지 기록상에서도 스티어링 기어가 불량이 있네요. MDPS 현대차에서 MDPS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을 끝까지 돌리다 보면 막 뚝
뚝 이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커플링이 마모되어서 발생하는 건데, 예전에 무상 수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무상 수리가 되는 모델도 있고 안 되는 모델도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아이서10은 15년씩은 이제 포함되지가 않네요.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건데 15년씩은 MDPS 무상 수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물을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나타 LPG 차량인데, 렌트카나 택시 부활차가 아니고 장애인용이에요. 11년식인데 6만 킬로밖에 안 되고, 그 대신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가격이 650만 원으로 다른 준중형 차량에 비해서 연식에 비해 가격대가 좀 셉니다. 연식에 비해 키로수가 적어서, 게다가 이 당시에 LPG 차량이 희귀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 매물이고요. 11년식 차량 650만 원 주고 구매하는 게 살짝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장애인용으로 나온 것들이 옵션도 좋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가격만 맞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 타이어 잔종량도 많고, 한국 타이어 벤투스 V2를 끼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타이어를 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드도 새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 오래 탈 수 있을 정도의 트레드고요. 스마트키가 또 한 개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 성능 기록 부상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70대 남성분이 소유하셨고, 보험사고 이력도 다 짜잘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3만원짜리 이런 것도 보험 처리라네. 이런 100만원, 60만원, 50만원 이런 거는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부품가가 적을수록 더 그렇겠죠. 여기도 23만원, 여기도 부품가 해봤자 40만원 정도라서 끼케야 범퍼랑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분께서 장애인용으로 구매를 하셨다가 사고를 좀 많이 내셨죠. 그리고 2017년에 60대 남성분이 구매를 하셨고 상속 이전이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7년 정도 타시다가 다시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인 신조라고 봐도 상관없긴 한데,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 스마트키 1개인 점과, 그리고 최초 차주분께서 이제 사망하셨다는 점, 그 부분이 뭐 특별하게 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 차주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몰랐으면 모를까, 안다면 좀 찝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신다 하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라면 이제 당연히 구매를 고려하지 않으시겠죠. 스마트키 1개인 점도 그렇고 해서 저라면 구매를 하지 않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신경 쓰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6만 킬로대의 LPG 차량, 이거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차량인데 세단 형태예요. 프라이드가 이제 세단 형태면 그래도 준중형이랑 큰 차이가 안 나서 생긴 게 나쁘지 않거든요. 타이어도 나쁘지 않고, 이제 소형차 특성상 이제 옵션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연식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잘 안 쓸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폰내비 써야 되고요. 그냥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울 뿐인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거 빼면 그냥 심플한 인테리어입니다. 이것도 스마트키가 한 개네요. 확실히 이게 위클리 특가에 올라온 매물들은 비인기 매물이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키가 한 개든지 색상 이상하든지 사고차든지 꼭 하나씩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자 없는 만점 100점짜리 차량을 위클리 특가에서 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위클리 특가는 그냥 진짜 여기서 꼭 차를 사야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모니터링 하다가 괜찮은 매물 있으면 바로 물어오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TA 사마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성비를 신경 쓰시는 분 같고, 약간 황변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연식에 의해. 15년식이 황변 생길 정도의 연식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했는지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런 걸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거슬리겠죠. 근데 이렇게 좀 저렴한 차량을 보시는 경우에는 자잘한 상처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선택지를 넓히기 좋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대를 구매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급하지 않다면 좀 천천히 보면서 100점짜리 매물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서류상으로도 문제는 없고요. 구매하신 분이 2023년까지 타다가 상사에 판매를 하셨고 1개월 만에 차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반년 타시다가 다시 판매를 하셨어요. 전 차주가 또 왜 6개월만 운행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뭐 이 정도 차가 뭐 엄청 안 좋아서 그랬을 가능성은 크게 없고, 아무래도 그냥 싼 맛에 그냥 소형차 구매했는데 막상 타고 보니까 별로라서 팔았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환불하면 되고, 또 K카 워런티 그리고 아니면 성능보증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굳이 이제 리스크를 꼽자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없는 거랑 스마트키 1개 정도겠네요. 근데 이제 프라이드 같은 소형차를 또 이제 650만 원에 구매를 한다라면은 너무 대안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 차를 650만 원이나 주고 구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동종 현기차들에 비해서 연식을 좀 꽤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소형차 자체가 그렇게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보통 소형차 사느니 준중형차로 많이 가니까. 소형차는 거의 다 단종되기도 했고, 이제 저라면은 키도 1개고 굳이 이런 프라이드 이런 제품을 진짜 엄청 싸서 막 500 언더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650이나 주고 이거를 구매하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아반떼 1.6 GDI 역시 사고차네요.
본넷이랑 핸더가 교환이 됐고요. 휠하우스까지 판금이 됐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죠. 아반떼가 진짜 숨도 쉬지 않고 나간 매물인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패스하겠습니다. i30 비인기 매물의 G색, 연식도 12년식이 오래됐죠. 그래서 확실히 무사고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런 모델들이 좀 가성비로 가져올 수 있는 매물이죠. 근데 12년식이고 11만 킬로 다 됐는데 680만 원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게 진짜 가격이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제가 2018년에 포르테코 11년식을 한 7만 킬로 좀 안 되는 거를 630만 원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6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12년식 11만 킬로를 680만 원에 판다? 이거는 진짜 현기차, 중고차 그 가격 방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i30 이 정도 가격 했을 것 같거든요. 큰 차이 안 났을 것 같은데 현기차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가격 이하로는 진짜 잘 안 빠집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2년식인데 680만 원인 것 자체가 저는 가성비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준중형 차에. 스마트키도 2개고 여기 썰루프, 파노라마 썰루프도 들어가 있고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해서 옵션이 좀 빠방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식을 제외하면 단점이 없다. 1인 소유에다가 특별한 부분도 없고 타이어도 거의 준신품급으로 트레드도 많고 구매해가지고 왔을 때 특별하게 돈 들 거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1인 소유로 11년 10개월이나 운행을 했고 차량을 따지면 가격을 빼면 이제 만점짜리 차량이죠. 이런 게 비인기 차량에다가 이제 G색이라서 미클리트가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680만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감안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사도 괜찮지만 저는 사지 않겠다. 이게 차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한 세월 걸릴 것 같네. QM5 단순 수리, 앞뒷문 좌우 이런 게 다 교체가 됐죠. 타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QM5 이런 중형 SUV이고 69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성비긴 하지만 파노라마 썰루프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도 2개이긴 하지만 20대 여성분이 타시긴 했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사고를 많이 내셨네. 1년 동안 사고 신나게 내시고 판매를 다시 하셨죠. 이런 부분이 좀 찝찝하지만 중형 SUV를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긴 하고요. 그래서 만점짜리 차량은 아니고 가격을 보고 이제 가성비를 생각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찝찝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근데 여성 차주가 1년밖에 안 탔고 1년 동안 뭐 아무리 조졌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가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구매를 고려해도 될 법해 보이지만 이제 저는 당연히 안 삽니다. 이런 거. K3가 나왔네요. 14년식이고 690만원. K3가 뭐 엄청 인기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차에서는 아반떼 대체품으로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단순 수리에다가 G색이라서 미클리트가까지 넘어온 것 같고요. 스마트 2개입니다. 서류상으로 여긴 다 양호 찍혀 있고 트렁크만 교환이 됐어요. 트렁크만 교환이 됐을 정도면은 진짜 큰 사고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나는 거 보면 진짜 그냥 살짝만 콩 하고 박아도 트렁크나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게 안 박아도 막 프레임까지 나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경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 이력도 트렁크 교환했던 그거 하나만 있는 것 같고 거의 1인 소유로 운영하다가 두 번째 차주분이 한 1000km도 안 타고 판매를 했네요. 그 부분이 좀 찝찝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구매해가고 왔을 때 환불이 가능하고 그래서 큰 리스크는 아니다. 실제로 보고 차량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하면 되겠다. 가격만 맞다면은 구매해볼 법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안 삽니다. 저는 항상 만점짜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구매를 해라 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차량일 수 있겠지만 사고 차량이죠. SM3 은색의 사고 차량이다. 이거는 그냥 감가 생각하면 그냥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도 리어 패널이네. 근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사고고 은색이고 해서 패스하겠습니다. K3 사고 차량이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리어 패널까지 앞뒤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 라디에이터 서포트도 앞부분 살짝 이제 밀고 들어오면은 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핸들을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라디에이터 서포트만 박살날 수가 있지? 본넷도 교환이 안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찝찝하죠.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됐는데 트렁크도 문제 없다는 것도 찝찝하고 이렇게 찝찝한 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스마트키도 한 개고 좋은 매물들이 요즘에 미클리트까지 잘 없네요. K5 13년 3월식 무사고 10만 킬로 차량이고요. 무사고입니다. 타이어 훌륭하고요. 넥센 엔라이즈 차용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구형 차량에 썰루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썰루프가 또 중고가 감가 방어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썰루프 있는 매물을 고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통풍도 있고요. 옵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키도 2개고 특별히 문제도 없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차주가 한 두 번,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 지금 구매하시면 이제 네 번째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최근 1년 단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1년, 2년. 소유자 변경 이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건 비슷한 가격일 때 소유자 변경 이력이 적은 게 중요한 거고, 소유자 변경 이력이 엄청 잦은 거 말고 막 진짜 막 구매하고 1년부터 막 1년, 2년, 1년 막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고 처음에 한 분이 오래 탔다가 1, 2년 단위로 바뀌는 건 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중고차 자체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래 안 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짧으면은 6개월, 길면 한 2년 정도 타고 바꿨었었고, 그래서 뭐 1년, 2년 정도 됐다고 뭐 차가 그 사이에 크게 좋아졌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당연히 신차 산 사람보다는 관리를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점짜리 차량은 아니지만 80점 정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 시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괜찮다면 뭐 구매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보고 구매하라 하면 당연히 저는 안 하죠. 정말 제가 돈이 부족해서 싼 가격에 차를 사야 되는 거면 그때는 7, 80점짜리도 구매를 할 법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미 정해놓고 그 안에서 100점짜리를 고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100점짜리 매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7, 80점짜리 매물도 차를 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만 맞는다면 구매하셔도 괜찮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우리는 가성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가성비냐, 이제 가격은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장 컨디션일 수도 있고, 차 급일 수도 있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차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없고, 다 가격과 본인의 가치관을 저울질해서 내 가치관에선 A라는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차는 A라는 부분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었네? 그러면은 구매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걸 구매하진 않는다. 벨로스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죠. 첫 차로 구매할까 고려를 했었는데 비싸서 포르테 쿠프로 넘어갔었습니다. 벨로스터도 비인기 차량이긴 하지만 독특한 차량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감가 방어도 좀 잘 되는 편이고, 단순 수리의 검정색이라서 상품 가치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순 수리면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TA 이하나라는 초가성비 굉장히 무난한 타이어를 끼고 있고, 이 정도 차급에선 TA 이하나가 정말 딱 적합한 타이어 같습니다. 타이어 잔총량도 거의 새 거라서 괜찮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도 2개.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수리가 이제 어디가 되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핸더 쪽만 교환이 됐어요. 특별한 부분 없고, 이거 정도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다. 성능 점검 기록부 상에서도 전부 다 문제 없음으로 나오고, 여긴 도어도 교환됐다고 나오네요. 성능 기록부 한번 봅시다. 여기는 도어가 교환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핸더가 아니고 도어가 교환됐다고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K카 쪽에서 이 도어를 핸더로 잘못 체크를 한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이렇게 좀 다른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 부분은 이제 K카 쪽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어든 핸더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도어 교환된 게 조금 더 낫긴 하죠. 데미지를 훨씬 차량에 덜 받았을 테니까. 핸더 쪽은 아무래도 이게 차축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세게 받았으면 축이 살짝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데, 도어는 뭐 그냥 그것만 갈아 끼면 되니까. 도어 교체하면 풍절음이다 어쩐다 막 이러는데, 사실 뭐 중고차 구매하면서 뭐 풍절음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일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뭐 풍절음 중요하면 이런 준중형차 타면 안 되겠죠. 차량 주행에 크게 문제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정말 꼼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신경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신차 사는 게 맞고,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건 가성비를 챙긴다는 건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 구매를 반려하는 거는 크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가격에 풍절음적인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구매하는 게 맞겠죠. 돈을 굳이 더 주고 그런 차량을 구매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1인 소유 차량이라고 하는데 변경 이력이 많네요. 1인 소유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또 1인 소유라고 왜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매매거래업자 이전 기록이고, 소유자 변경 이력에서 좀 감점될 만한 사항이 있네요. 소유자 변경 이력적인 부분과 내판 교환이 있다는 부분들이 리스크고, 그걸 제외하면은 차량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썬루프도 있고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걸 감안해서 가격이 저렴하면 구매할 법하죠. 근데 저라면 이제 구매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는 아반떼, 아직까지 계속 MD입니다. 단순 수리 매물이고 10만 킬로, 16년형, 15년 6월식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적당한 것 같고, 타이어는 솔루스 TA 하나 거의 새 거고요.
훌륭합니다. 타이어 상태는. 이제 단순 수리가 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옵션도 굉장히 빠방하고 스마트키가 한 개라는 점이 아쉽고, 단순 수리는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입니다. 따로 서류상 문제는 없고요. 여기서 매매 거래업자로 등록이 됐다가 30대 여성분이 구매를 하시고 한 3년 타고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2인 소유이긴 하지만 이 정도 차량이면 거의 1인 소유에 가깝다고 보고요. 보험 이력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큰 사고도 없고 나쁘진 않긴 한데, 이제 아반떼 MD를 740만원 주고 구매하는 건 좀 아쉽긴 하죠. 조금 돈 써서 AD 차량에서 좀 하급 매물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MD에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모델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K3 프레스티지 13년식이고 단순 수리된 매물이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감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좀 되게 떨어집니다. 확실히 제가 구매했을 때랑 가격 차이가, 18년에 제가 첫 차 구매했을 때랑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2010년대 초반대, 중반대 차량이 2010년대 중반, 후반대에 나왔던 차량들이랑 가격이 거의 붙어버려서 이 정도면 그냥 돈 한 1, 200 더 주고 2010년 중반 이후 차량을 좀 보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딱 이거다 싶은 매물들이 없어요. 위클리트가에 올라온 이유가 다 있죠. 1인 신조라는 건 엄청 장점이네요. 이게 단순 수리가 펜타 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100점짜리 차량은 아니지만 90점 정도 되는 차량이고 1인 소유에다가 타이어도 새 거라서 가격만 맞다면은 이거는 구매할 법하다고 봅니다. 근처 연식들과 비교를 해서 가격이 맞으면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트랙스고요. 75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15년식 소형 SUV입니다. 타이어는 아주 훌륭합니다. 거의 새 거고요.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쉐보레 치고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옵션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좋네요.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또 스마트키가 또 한 개야. 꼭 이렇게 하자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네요. 누유가 있네요. 이런 거 있으면은 실제로 누유가 있던 말건 그냥 바로 그냥 걸러버리면 됩니다. 타는 데는 문제 없긴 한데 우리는 성능보증보험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 있으면 성능보증보험 처리를 못 받거든요. 마지막 매물입니다.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입니다. 색깔이 쥐색인데 밝은 쥐색이라 좀 안 예쁜 색상 같아요. 그래서 무사고인데도 안 팔렸고, 페이스리프트 된 14년식이기 때문에 14년이면 이제 LF 소나타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연식에 비해 좀 디자인이 옛날 거긴 한데 연식에 비해 좀 디자인이 옛날 거죠. YF 소나타 살 거면 차라리 연식을 좀 낮추는 게 더 가성비긴 합니다. 스마트키는 2개고 문제없고, 트렁크 내장재가 좀 별로네요.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 없고, 2인 신조인데 다 좀 오래씩 타셨기 때문에 1인 신조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찝찝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이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차주분이 타셨다면 약간 관리를 잘 못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고,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런 오래된 소나타를 중고로 구매해서 타셨다는 거는 차량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른 차들보단 좀 높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찝찝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타이어 트레드는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그냥 이 정도면 많이 다른 편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쪽 하나만 유독 더 많이 달았다는 건 이 하나 빼고 나머지 3개를 교체를 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원래 이제 4짝이 있었는데 한 짝이 먼저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럼 그 타이어를 교체를 했고 그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나머지 3개가 다 닳아서 3개만 교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차량을 잘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겠죠. 찝찝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차도 이제 패스라면 좋다. 네, 이렇게 K카의 위클리트가에 올라온 800만원 미만의 22대 차량을 다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제 맘에 쏙 드는 매물들은 별로 없었어요. 일단 저가 매물인 이상 오래된 연식의 차가 많고 오래 탄 차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유지를 해왔다는 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겠죠. 4년 운행한 차량보다 8년 운행한 차량에 큰 사고나 스마트키를 잃어버리거나 내장재가 까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거기다가 그 매물들 중에서 잘 안 팔렸던 매물들이 또 위클리트가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클리트가에서 저가 매물들이 상태가 괜찮은 차량이 있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클리트가라서 차량을 원래 올려져 있던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고요. 제가 모든 차량의 시세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격만 보고 이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인이 원하는 차량이 있고 그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차량 시세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 시세 대비 확실히 이 차량들이 저렴한 축에 들어간다, 100점짜리 차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됩니다. 아무리 100점짜리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80점짜리 차량보다 몇백만원 더 비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저울해서 80점짜리 차량이더라도 시세보다 좀 저렴한 편에 속한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구매를 하는 게 그게 가성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K카 같은 경우에 3일 무상 환불 제도가 있고 워런티를 가입해서 고장났을 때 리스크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 리스크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잡고 차량을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특가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 하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의 조건이나 아니면 차량 모델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차량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그냥 무작정 위클리 특가 안에서 800만원 미만 차량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좀 애매한 차량들밖에 없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500만원짜리나 이런 가격 중심으로 하는 차량들은 제가 먼저 선별을 해놓고 렌카든 K카든 그 차량들을 소개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특정 모델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